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TV 개국 특집 프로그램으로 준비한 통일의 길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지아 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고 또 통일TV 자문위원을 맡고 계신 박한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서 말씀을 들을 주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북한이라는 악마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북한을 악마로 간주합니다. 또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또 제가 이곳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에서도 북한을 대단히 철저하게 악마시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을 이렇게 악마시하다 보니까 북한은 철저한 응징, 제거, 박멸의 대상이었지, 북한과 어떤 정치적인 소통이랄지, 어떤 정책의 어떤 논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바로 그런 북한을 악마시하는 그런 시각으로부터 한반도 또 분단을 대단히 강고하게 시키는 그런 원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박한식 교수님께서는 좀 의견을 근본적으로 달리 하시는데요. 우리가 북한이 그처럼 악마로 보이는 까닭은 북한이라고 하는 실상 그 자체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끼고 있는 어떤 그 안경이라고 그럴까, 북한을 악마로 보이게 하는 그 안경 같은 것을 우리가 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경을 벗어 던져야만이 북한의 실상이 제대로 보이고, 또 그 안경을 벗어 던져야만이 우리가 북한과 정치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다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통일의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되어서 오늘 별도의 주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교수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북한을 악마시하는 그런 시각의 어떤 문제점을 주제로 잡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교수님께서는 간간히 북한을 악마시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반도의 어떤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독립된 시간을 잡았는데요. 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북한을 악마시하는 이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달리 볼 수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우리는 모두 다 역사의 산물입니다. 네. 역사라는 맥락을 떠나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조차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사는 일본 분단에서 또 일본 식민지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일본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굴욕적인 입장에서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을 30여 년 동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제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 되어가지고 이제 북을 그러자마자 또 전쟁을 3년 동안 치르고 나니까 전쟁의 적이 북한이었습니다. 예. 그 적을 악마화해야지 계속 군비를 축적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을 의식적으로 악마화하는 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에서 더 철저하게 악마화되어 갔습니다. 제가 미국에 50여 년 전에 유학 왔는데 오니까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서 교회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원수를 사랑한다. 그런데 원수는 사랑하지만 악마는 사랑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원수가 되면 악마로 만듭니다. 그래야지 군사적 가지고 제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악마화하고 하려고 하는 동기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6.25 전쟁, 그의 냉전
수십 년 동안도 계속해서 네. 남북은 분단되어 가지고 서로 체제 경쟁 혹은 세계의 질서, 그 자유주의 질서, 공산주의 질서 이것이 한반도에서 이 서로 교착이 되어가 말았습니다. 그랬으니까 남은 북을 미국은 북을 다 악마화하고 더구나 한국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화하는 정서, 정신적인 자세 이것이 미국에 못지않게 한국에도 악마화되어 있습니다. 악마화되면은 대화도 하지 않고 협상도 하지 않습니다. 악마하고는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수십 년 동안 남북을 지배해 왔는데 근래 와서 두 정상끼리 만나고 북미 그 관계도 좀 얼음이 좀 풀리는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북한을 계속 악마의 상태로 두면은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평화적인 진전을 위해서라도 첫째 해야 되는 것은 탈악마화를 시켜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악마화는 잘못된 거고 과학적으로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제가 1980년에 처음으로 북한을 가보고 북한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 악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악마가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그 위에서 북한과 협상도 하고 대화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실제 북한에 들어가셔서 북한을 이렇게 보시니까 북한 들어가기 이전에 그 한국에서 이제 그 배워왔고 또 많은 그 매스컴이랄지 또는 어떤 그 책자에서 들어왔던 북한에 대한 이미지 이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북한 어떤 실상을 접하시게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게 접하셔서 보니까 북한이 그 악마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악마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이미지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현실과 괴리된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악마화, 그러니까 그래서 탈악마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탈악마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가 좀 어떤 방법이 있을지 좀 그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색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색안경 중에도 악마화하는 색안경 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문화적인 차이, 정치적인, 제도적인 차이 때 일정한 색안경은 다 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색안경 끼고 있는 것이 어떤 색안경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내가 보는 상대방을 될 수 있다는 색깔이 없는 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모든 제약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북한을 또 통일 문제를 평화 문제를 사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악마화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 6.25 사변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계속 냉전이라는 국제 질서에서 북한을 악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요소는 미국의 1961년에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말했지만은 군산복합체 이것에 의해서 미국이 마비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1961년에 했습니다. 아주 잘 본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군산복합체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군산복합체를 두둔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복합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기를 생산하고 무기를 팔아먹어야 됩니다. 무기를 팔지 않으면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무기를 팔아먹습니다. 미국의 분산복합체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많이 일으킵니다. 또 전쟁이 없는 데는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전쟁을 더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합니다. 내전하는데도 가가지고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리아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각에 베네수엘라도 미국이 지금 군대를 보내고 하는데 그거 다 일부 큰 부분으로는 무기를 팔아먹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을 악마화된 상태라야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미국의 무기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무기 구입에는 그건 자본주의 경쟁이 없습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러니까 또 무기 장사들은 미천 없이도 무기 장사는 왜냐하면은 국가 돈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자본주의의 아주 그 합당한 경쟁도 없고 독점을 하는 그런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정치적인 부패,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미국에도 그렇고 또 그게 이제 접선이 되어 있는 한국의 군산복합체 또 부정부패가 대단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탈악마화하지 않고는 북한과 대화도 안 되고 남쪽은 계속 무기를 구입해서 북한을 주적으로 해서 공격할 수 있고 또 북한은 그렇게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핵 무기를 포기할 까닭이 없습니다. 지금 핵 문제가 지금 나오고 이러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안 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국제적인 또 국내적인 토론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자기 안보 평화의 위협을 느끼는 한 핵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핵 때문에 북한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핵이 없었는 것 같으면 사담 후세인 이라크처럼 벌써 날아갔을 겁니다. 그걸 북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북한에 핵이 없었으면은 핵 가능성이 없다고 믿어졌으면은 아마 미국에서 클린턴 행정부도 그렇고 부시 행정부도 그렇고 아마 들어가서 북한을 이라크나 이런 다른 나라처럼 리비아나 이런 나라처럼 없애버렸을 거다. 그러면 그 없애는 과정에서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대와 또 무기와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전쟁에 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제2의 한국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 국민들은 또 해외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느끼면은 어떻게 하든지 전쟁은 막아야 되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주적으로 삼지 않으려고 하면은 북한을 탈악마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악마화가 오늘날까지 유지되는데 탈악마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저렇게 이상한 나라가 아니다. 보통 나라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을
북한을 악마로 간주하는 그런 문제가 단순히 우리 어떤 그 이해 또는 어떤 인식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악마시키는 북한을 악마로 이해하는 그런 인식으로부터 북한을 응징해야 된다, 박멸해야 된다. 그런 어떤 실천적인 행위 이런 게 도출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악마화시키는 그 이미지가 지금 아까 이제 미국 군산복합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군산복합체와 같은 그런 집단의 어떤 존재를 정당화시켜주고 그런 군산복합체의 어떤 그 무지막지한 엄청난 그 무기를 통해서 그런 악마를 제거시키는 그런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그 어떤 행위 패턴이 한반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을 악마화시켜서 북한을 제거시키고자 할 경우에 한반도의 평화가 전쟁이 이제 불가피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저조차도 우리 남한 시각 저도 그렇고 남한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그 생소한 시각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북한에서는 바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그 군산복합체의 그런 논리 그런 논리를 앞세운 그 한반도 어떤 폭격 가능성, 전쟁 가능성 이것들을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억지 어떤 효과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 같은 그런 사례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을 폭격한다고 하겠지만 폭격할 경우에는 이 남한이 피할 수가 없으니까 한반도 전체의 어떤 그 전쟁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어떤 평화 또는 어떤 통일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그 탈악마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렇고 우리 남한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한미동맹을 수단으로 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해야 된다.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대단히 지배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히려 지금 남한이 한미 동맹이 북한의 어떤 남침 이걸 다 방어는 그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생각이 대단히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교수님 말씀은 오히려 거꾸로 북한이 방어적인 입장이고 미국이 군산복합체 어떤 그 논리에 입각해서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는 공격적인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조금 어떻게? 북한 사람들은 정부와 정당과 모든 학자들도 다 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 또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핵무기 가능성이 없다고 했으면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했을 거다. 이락을 사담 후세인은 이락을 보라. 핵무기가 없는데도 지금 없게 입증이 되어 있는데도 있다는 가설하에서 그런 또 거짓말 증언에 따라서 공격하고 사담 후세인을 날려버렸습니다. 핵무기를 추구하면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 자기 이외에 다른 후진 국가들이 핵무기 가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게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북한도 또 미국도 급기야는 비핵화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미 지금 핵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비핵화를 위해 자기까지 포함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과 같이 하는 세계 비핵화 운동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효과 있는 비핵화 운동을 확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데 이제 정책적인 차이를 좀 두고 우리가 그 북한의 진로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예측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네. 다시 생각이 나는데 평양이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포기하면은 자기들이 공격을 당한다. 동격을 당할 뿐만 아니라 동격을 당하고 나서 보복할 군사적인 네. 능력이 없어진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핵무기가 없어도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국제 평화 조약이 있던가, 북미 관계의 어떤 국교가 정상화되고 불가침 조약가 만들어지고 네. 이렇게 해서 중국과 러시아까지 참여하는 그런 국제 평화 조약, 불가침 조약이 만들어지면은 네. 그 북한이 이제는 미국이 우리 공격 안 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북한을 그 핵무기를 확산하고 실험하는 것을 저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운동, 그건 좋은 일이고 세계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평화를 주지 않고 우리는 비핵화를 얻어내려고 하면은 그건 오산입니다. 그건 군산 복합제만 살아나는 일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겁니다. 우리 심각한 이 눈에 보입니다. 북한이 비핵화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안 한다. 평화가 없는 한, 불가침이 보장되지 않는 한 안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군산복합체는 평화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무기를 팔아먹는 걸 원하니까. 그래서 세계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미군을 참여시켜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걸년에 봐도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군대들이 이제 시리아도 가 있지, 예멘도 가 있지, 여기 중동 여러 나라에 지금 벌써 나가 있습니다. 나토 서구에 있는 군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극동만 해도 우리나라, 일본, 괌에 얼마나 많은 미군이 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만족시키는 곳입니다. 미국 정객들도, 정치인들도 군산복합체의 노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정부나 평양 정부는 이와 같은 국제적인 그 맥락을 있는 그대로 평가도 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북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고 또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연례 매년 되면 한미 그 군사 훈련을 쭉 해왔습니다. 뭐 독수리 훈련, 무슨 뭐 저 을지 뭐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만 거의 연례적으로 군사 훈련을 해왔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북한의 그 남침을 방어하기 위한 그 방어적인 목적 때문에 그런 군사를 훈련하고 있다.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커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그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북한 어떤 핵 개발, 핵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봐왔는데요.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어떤 군산 복합체로 대표되는 군사적인 논리 이런 게 있었고 북한에서는 그 논리에 대한 어떤 그 대항 수단으로서 저항 수단으로서 방어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그건 이제 굉장히 새로운 시각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같이 놓고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한 그런 논의, 그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생각이 됐던 거는 서양 정치 사상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치 사상가 중에 하나로 꼽는 게 그 마키아벨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마키아벨리는 가장 대표적인 정치 사상가 중에 하나인데 마키아벨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의 세계에서 가장 키워드는 권력이다.
그리고 권력을 기반하는 그 무력이 깔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반드시 권력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키아벨리 이야기를 놓고 보면 미국이 군산복합체의 논리를 가지고서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북한은 그 핵무기라고 하는 또 다른 그 권력 수단으로서 방어한다. 이런 논리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서적으로는 우리 남한에서는 그 수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나름의 그런 그 나름이 아니라 정책인 상식으로 보면 굉장히 그 타당한 대단히 보편적인 그런 논리처럼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기를 사용해서 북한에 압력을 준다고 하면은 이 북미 간의 군사 대결이 됩니다. 네. 이제 마키아벨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무력 대 무력 예. 이 상황은 이제 2000년 역사가 흐르고 나서 뒤로 돌아보니까 이걸로서 끝나야 되는 것 같고 끝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무력의 의미가 점점 더 없어지게 됩니다. 예. 이 무기라는 게 생화학 무기, 원자 무기 뿐만 아니라 요새는 사이버 웨펀스가 있어가지고 정보를 전부 교란시키는 무기 없이 상대방을 더구나 미국 같은 게 얼마나 그 대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키아벨리안 카인드 그런 군사와 군사의 대결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또 않기를 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 관해서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악마화시키고 북한에 지금 이 시각에 미국 사람 북한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북한 사람도 오지 않고 통신과 교류가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평화가 가능합니까? 대화도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은 말할 것도 없어 정치적인 정치가들, 정상들 물론 또 만나죠. 그러나 그 이외에 각 분야에서도 남북이 만나서 차이점, 같은 점을 서로 토론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북미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북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서로 악마화라는 걸 또 우리가 생각해. 북한에 가면은 미국을 얼마나 악마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하. 그러니까 서로 악마화하는 한 대화도 또 신뢰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어떤 합의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마화, 탈악마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짚고 넘어갈 거는 왜 미국에서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북한을 저렇게 악마화하게 되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근년에 와서는 뭐 옛날 건 말할 것도 없고 전쟁도 있었고 불신이 지배를 지금 합니다. 그런데 근래 와서는 북한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한국에 미국에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정보는 북한의 정보는 남한에서 생산을 했고 남한의 보수 안보 체제에서 생산을 했고 말하자면 지금 돌아가신 황장엽 선생을 제가 개인적으로 퍽 친했습니다. 그런데 황장엽 선생이 남쪽으로 넘어와서 북을 공격하는 거 또 비난하는 이런 것을 많은 것은 자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책도 읽어보고 직접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는데 우리나라 보수 혹은 정보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씁니다. 그러면 악마화 시키죠. 황장엽이가 쓴 거는 전부 북한을 악마화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에 와서 책 쓰는 건 다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황장엽 씨가 이제 대표적인 탈북자입니다. 다른 탈북자를 보십시오. 넘어와서는 이북을 비난하죠. 비난할 수밖에 자기들이 버리고 나온
자기 조국을 비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네. 또 많은 사람들은 사회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피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남쪽으로 오려니까 상수를 환영하고 상금도 주고 살 수 있게 직장도 주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말하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책도 쓰게 하고 책을 영어로 번역도 하게 해서 많은 그 돈을 벌이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 탈북자들이 나와서 살 만큼 자본주의식으로 재산도 생기고 등등으로 됐습니다. 근래 보니까 또 한 태머라고 하는 외교관이 또 나왔죠. 그 사람 말하는 것도 다 북을 악마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북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보니까 이렇고 이렇더라. 그런데 북한을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 정보가 있습니까? 그 지방에서 발간하는 그 신문이 있습니까? 각 지방에서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또 여행을 할 이유도 없고 또 할 정신적인 것뿐만 정책적으로 쓸데없이 여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상황에서 정보가 어두운 상황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를 모릅니다. 제가 한 번씩 여기 한국에 가서 보면은 탈북자들이 뭐 텔레비전 나와가 북한은 이렇고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그렇게 말하라고 해가지고 좀 그런 상태로 악마화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탈악마화는 그 조작의 그 베일, 그 수건을 벗어버리면은 탈악마화 됩니다. 저도 가보니까 저도 방공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보니까 아이고 악마는 하나도 없어. 뿔난 사람도 하나도 없어. 말도 괴상하게 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보통 사람이 살더라. 보통 우리 민족이 살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도 좀 원활하게 되고 여행도 하고 이러면은 알 것은 다 알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색안경을 벗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는 북한이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악마화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같이 북한을 과학적으로 보자고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좀 파가 있지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파가 있고 그런데 그건 뭐 삶에서 불가피한 다양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결론적으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자. 보기 위해서는 여행도 하고 정보도 받아들이고 또 되지도 않은 말을 하는 탈북자들을 좀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탈북자, 북한에서 그러니까 오신 분들은 북한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북한을 굉장히 잘 알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신뢰감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들이 하는 얘기가 대부분 한국의 그 정보기관이랄지 이런 데서 만들어준 또는 인위적으로 조작한 이런 그 메시지였다. 이제 이런 말씀 해주셨고 그리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 황장엽이라고 하는 그 인물과 어떤 교류 이런 걸 통해서 직접 확인한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요즘에 이제 그 TV 이렇게 보면은 한국의 그 정보기관 출신 거기서 몸 남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북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보기관에서는 오랫동안 북한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북한을 실상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지금 오늘 교수님 말씀은 정보기관과 이 탈북자들이 북한에 대한 그 왜곡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그래서 결국은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천 중에 하나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한 전반부 정도 흘렀는데 앞으로는 그 북한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그래야만이 북한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주제로 좀 그러니까 북한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우선 네. 제가 한 가지 남쪽에서 지금 수십 년 동안 미국과 같이 이제 연합 훈련, 군사 훈련을 매년 온갖 이름 다 붙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아주 그 옛날에는 2주일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2주일마다 한 번씩 했고 그런데 제가 이제 평양을 여러 번 하루 1년에 2번, 3번도 가고 그랬기 때문에 어떨 때는 군사훈련, 합동훈련 하는 중에 제가 평양에 가서 호텔에 앉아 있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군사훈련을 하는 중에는 그게 북한에서 사이렌을 쫙 울립니다. 사이렌을 울리면 사람들은 전부 다 피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군사훈련 하는 것이 북쪽에서는 공격을 당하고 왜냐하면 하다가 총대를 이제 북쪽으로 돌리면은 공격이 되니까 그렇게 자기들은 얘기를 하면서 전부 이제 피신을 우리 어릴 때는 속간이라 그랬습니다. 속간이를 가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불안한 마음에서 또 그게 피신 간 그 사이에는 모든 경제나 정치나 이런 게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고 뭐 돈으로 따지는 사회가 아니지만은 거기에 대한 손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남쪽에서는 우리 북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그 훈련을 중지시키든가 절감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주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 훈련은 그런 의미에서도 하지 않는 것이 남북 평화 그를 정착시키는데 구체적인 이해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북한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또는 북한을 탈악마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그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요즘 교수님 이제 책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하나의 독특한 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책은 이제 교수님께서 2002년도에 쓰신 책인데 책 제목이 North Korea, The Politics of Unconventional Wisd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한테 익숙한 그 상식 또는 통념 가지고 봐서는 이해할 수 없고 그런 통념을 넘어선 또는 극복한 어떤 초상식적인 그런 관점에 서야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제목을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02년도에 나온 책인데 2012년도에 이제 이런 책을 편집하셔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이 North Korea Demystifi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물론 단어는 다르지만 함축은 유사한 것 같은데 우리는 북한을 상당히 신비화시켜서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그 이미지, 신비화된 이미지를 가지고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는 되지 않고 탈신비화 시켜야 된다. 어떤 허상을 벗겨야만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이게 2012년도에 나온 책이고 또
작년에 이제 선을 넘어 생각한다라고는 책 한국에서 출간해서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큰 호평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이 선을 넘어 생각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선은 그냥 단순 선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선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 익숙한 그 생각의 선을 넘어 서야만이 섰을 때 북한의 모습이 제대로 보인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2002년부터 무려 2018년까지 굉장히 교수님께서는 일관되게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통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의 통념에서 북한을 바라보기 때문에 북한이 악마로 보인다. 그래서 그 탈악마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통념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시각의 전환이 북한을 탈악마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열쇠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교수님 그 연구와 관련해서 탈악마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어떤 방법 그런 것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물론 악마화된 구체적인 뭐 이북 사람들은 이렇다, 말도 안 통한다, 그 사람들은 자기 독특한 말을 만들어냈다, 뭐 등등 하는 거는 가보면 다 압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하면서 사용한 말이 뭡니까? 우리 말이지. 거기 의사가 안 통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악마와 지금까지 이북은 언어가 이렇다 하는 건 거짓이라는 것이 그럼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통신, 교역, 교통 이렇게 하고 하면은 상호 이해를 정진시키면은 탈악마화 많은 분야에서 탈악마화가 됩니다. 그런데 탈악마화가 되는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북한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북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 북한 사람들은 남한을 어떻게 보느냐, 미국을 어떻게 보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북한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그게 제가 제일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역지사지라 그래가 우리나라에 다른 사람의 땅에 들어가서 생각을 하자, 이런 게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저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역지사지 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을 합의하고 동의하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역지사지함으로써 상대방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하며 행동을 하며 정책을 세우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에서 이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합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합의가 생기면 경쟁이 나오고 경쟁이 생기면 다투기도 하고 무력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합의가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인간 사회에서 다양하고 합의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평화가 바로 그겁니다. 평화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이 구두발가 밟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것은 지배지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다양한 조화인데 다양한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양한 것을 우리가 조화시켜서 같이 일할 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조화라는 건 음악에서 보듯이 오케스트라 같은 거 멀리서 보면 소리가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악기를 하나하나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주관적이고 또 특이성을 가진 다양성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 그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을 보고
또 한국을 보자. 미국의 입장에서니까 군산 산업이 거기에 있다. 그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다. 군산 산업이 원하는 건 무기 팔아먹는 거다. 무기 팔아먹기 위해서 남쪽엔 우리를 악마시킨다. 네. 그러면은 좀 이해가 하지요. 이해는 좀 하고 또 남쪽 분들한테 우리 악마가 그래 안 시킬 필요 없다고. 네. 사실 우리가 악마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남쪽 사람들 악마 안 시키면 우리 무기 살 필요 없는데 그러면 미국이 싫어한다. 그러면 이제 좀 얘기가 되죠. 속말이 돼야 됩니다. 남북 관계는 언어도 정서도 갖고 하기 때문에 속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사진 기자를 앞에 내두고 갖다가 얘기를 하면 속말이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북한을 있는 그대로 북한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아까 역지사지, 그러니까 북한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제 북한이 타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일단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한 이해를 한다고 해가지고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제가 이 책 그 노스 코리아 The Politics of Unconventional Issues 이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챕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챕터 12, 제 12장에서 12장의 제목이 North Korea sees itself. 북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북한은 그 시각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런 챕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저한테 그 생소한 챕터였는데 읽어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북한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거를 이해를 하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만이 했을 때 북한을 있는 그대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군요. 그렇지. 그래야지 대화가 의미 있는 대화가 됩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그 선을 넘어 생각한다. 작년에 출간해 주신 한국에서 이 책이 왜 이렇게 그 한국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그 학술 서적이고 그 어디에서도 뭐 흥미 있게 또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그 책을 써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 책의 내용이 북한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었지. 북한을 뭐 그러니까 체제를 동조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호응을 그러니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작년 가을 현재 한 10,000부 이상이 팔렸다고 그러니까 사회과학 서적에서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그런 그 사건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사례를 놓고 볼 때 우리 한국에서도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이런 그 어떤 뭐 습성 같은 것도 있지만 북한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그런 어떤 열망, 열정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역지사지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거의 평생에 걸쳐서 그러니까 연구해오신 북한을 연구해오신 그런 견해가 꾸준히 이제 확산되고 또는 계승되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북한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북한을 그 탈악마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평이 열리고 그럴 경우에 어떤 통일의 길도 개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자. 그러면 어떤 북한이 보이느냐. 그걸 저는 수십 년 동안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만져보고 느끼고 하기 위해서 북한을 50여 차례나 다녀오고 그럼 제법 북한 사회에 대해서는 북한 문화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서 어떤 절대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행동하는가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문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가능만 하면은 북한의 문화와 남한의 문화
이것을 조화시키는 더 큰 문화를 창조를 통일 문화라는 개념으로 창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앞장서지 않으면은 통일하는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을 탈락마화하고 바로 알기 하는 것이 기다려서 통일되고 나서 할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거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담 시간이 있기를 바라지만은 북한 주체 사상 국가입니다. 그래서 주체 사상을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모르면은 북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도 있고, 또 북한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뭐 자기들은 재정적으로 어렵죠. 국제 압력이 극도로 지금 강화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그 어려운 걸 자기들 어떻게 그걸 헤쳐나가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더 재정적인 정치적인 압력을 넣을 구멍이 없을 정도로 지금 압력을 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 중반에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이 그 식량이 없어서 아사를 하는 죽는 그런 현상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이 외국의 그 압력은 중국까지 합해서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굶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고루 갈라 먹습니다. 450g 하루에 먹다가 250g으로 줄여서 먹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은 좀 어렵지만은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쪽은 말하자면 자유로운 사회죠. 개인주의고 자유주의고 또 시장 경제가 만연하지만은 북한은 북한대로 사는 방법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북한이 자본주의화되고 있지 않느냐. 요새 북한이 가니까 셀폰도 많이 하고 택시도 길에 많이 보이고 이러니까 사유재산과 이 시장 문화가 발달이 돼서 이게 이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무너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다 잘못 본 겁니다. 북한이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화가 되는 건 아니고, 또 공동 소유제를 버리고 사유 소유제로 나가는 그런 사회도 아닙니다. 그런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알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행상도 하는 것 같은데 저건 어떻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이막을 좀 알아야 됩니다. 보면은 그 행상을 한다고 해서 사유재산이 거기서 일어나고 시장 경제가 일어나고 동독처럼 그렇게 돼서 서독이 흡수되는 것처럼 북한은 남쪽에 흡수될 수 있다, 이렇게 속단하는 것은 천만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좀 토론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북한이 저기 사회주의화, 자본주의화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토론을 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들. 그리고 탈북자들도 와라. 그 토론을 시키고, 탈북자들이 북한을 모르는 게 당장 드러납니다. 제가 탈북자들을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북한을 모릅니다. 제가 북한을 아니까 거짓말을 못하죠. 우리 그렇게 해서 북한을 어떻게 하든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알아야 되고 거기에 준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수가 있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또 한 번 더 만나길 희망하고, 만나면 구체적으로 우리 통일 문화는 어떻게 조성돼야 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되며 이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두 분께서 하시기를, 또 그분들의 자문위원들이 만나서 구체적인 실질적인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박한식 교수님을 모시고서 북한을 악마시하는 그런 시각, 그 문제점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악마시하게 되는 이유 또는 역사적 배경, 원인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북한을 그랬을 때 그 북한을 악마시하는 할 경우 그게 단순히 우리 인식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한반도의 어떤 그 북한이라고 하는 악마를 궁극적으로는 제거하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무력을 동원하게 되고 군사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한반도의 어떤 긴장이 끊임없이 고조가 되고 끊임없이 이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북한을 악마시하는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그런 인식으로부터 우리가 탈피해야 된다. 탈악마시키는 그런 과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탈악마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역지사지의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로 그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교수님께서는 평생 연구를 하시고 또 아까 잠시 소개해드린 그런 책을 또 써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교수님께서 평생 연구하시고 그 책으로 남겨주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또 우리가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북한을 탈악마시키고 그럼으로써 한반도의 어떤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길을 열어나가는 그런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